예, 안녕하세요.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저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인지 컨트롤스라든지, 또, 기타 등등 종목 우리가 분석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렸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종목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달라, 또는 전화를 달라요. 회원 가입 유도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단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서두에 저희들 무스TV 광고물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종목은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2차 전지, 초전도체 등등의 테마가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제가 2년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1년 6개월 앞에 유튜브 찍어서 올렸을 때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는 세 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을 우리가 더욱더 지금 극대화시키는 그런 국면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수공업으로 전부 다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율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공지능이 가미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 미래는 거진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다 대신하지 않을까요? 먼 미래는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AI 인공지능은 절대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사놓고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얼마나 꾸준히 성장해서 좋아요. 그죠?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200~300% 수익 나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AI는 끊임없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우리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로봇은 크게요.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 그죠?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이족 보행 하면서, 그죠? 사람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또는 식당이라든지, 그죠? 저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우리와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봇이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산업용 로봇입니다. 제품을 찍어내는 로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쪽이냐 아니면 산업용 로봇이냐 어느 쪽이냐, 물론 둘 다 굉장히 발전을 할 겁니다만, 우리가 고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업용 로봇은 뭐죠? 그렇죠. 기업에 납품을 하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한테 납품하는 거, 소비자들한테 납품하는 것은 거의 한계가 없어요. 그죠? 그 누구도 전부 다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 횟수는 당연히 휴머노이드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 산업용 로봇이 필요한 공장에는 납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한테는 판매가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이 산업용 로봇이 필요합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I 첫 번째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쪽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항공이죠. 지금 인도입니까? 인도에서 달에 지금 탐사선, 무인 탐사선이 가서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착륙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카이라는 저번 주에 유튜브 찍었던 한국항공우주 KAI 카이라고 그러죠. 자, 그 기업들 미래가 끊임없이요. 이제는 행성을 발견을 하고, 또 행성에 가서 지질 탐사도 하고, 또 환경도 체크하고, 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은요 앞으로 무한정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야흐로 우주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정도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더 이제는 우주 개발에 초점이 다 맞춰질 겁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서 인공지능과 로봇은 함께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달에는 뭐 로봇이 가서 그죠, 탐사를 해서 지구 사람한테 전송을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그 지질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또는 많은 그죠, 암석들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채굴을 해서 지구로 다시 보내는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2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때 많이 좀 피식 웃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현실로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요. 주식은요, 주식 투자는 선반영하는 겁니다. 선반영하는 거는 미래에 올 것을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실생활이,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수혜를 입을 기업에, 또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미리 투자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내고 또 배당도 받고,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종목에만 자꾸 관심을 가집니다. 그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요,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 급등을 하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매수 사인을 냈던 종목들이 퍽퍽 올라가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투자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떠한 시대가 도래할 할 것이냐를 예측을 하고 그에 맞는 기업을 선정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가장 제가 보는 관점은, 제 투자 방식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맞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는 뭐 AI도요, 그죠, 테마가 탔고, 우주항공도 이제 전 세계로 떠들썩하고, 로봇 관련주도 떠들썩합니다. 테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두산도 로보틱스 그죠, 산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삼성은 벌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회사, 나중에 그 종목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벌써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 테마가 부는데, 그러면 회사 상호에 적혀있는 휴림 로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요, 왜 이렇죠? 예전에 테마를 탔습니다. 사실은 테마를 좀 타기도 했었죠. 이 구간에서 자, 테마를 타기도 했었어요. 그죠? 자, 테마를 타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이 테마가 과연 뭐 정상적인 이 기대치에 의해서 얻는 그런 테마인지,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시작했던 테마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관련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다가 운 좋게 먹었어요. 이건 운 좋게, 실질적으로 운이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매수했을 때 어느 타임이었냐면 바로 요 타임이었죠. 한번 그거 볼까요? 제가요, 조금 무리한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딱 1,000원이 붕괴되기 전에 매수 사인을 냈었는데 공교롭게 떨어졌어요. 그죠? 680원대까지 이렇게 확 떨어졌었어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을 해서 작년 초부터 이제 수익을 내서, 우리가 이 머리에서는 뭐 매도를 하지는 못했고요. 요쯤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었습니다. 로봇이라는 그런 이제 미래에 잠재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도 말씀드리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삼성, 두산, 뭐 LG 이런 기업들, 뭐 SK도 진출하겠죠. 이 로봇 산업이 진출을 하는데, 이 근래 휴림 로봇이요, 테마가 타긴 탔어요, 로봇 관련주가. 자, 그런데 일정 하루에요, 19% 정도, 그죠? 최종 14%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는요, 뭐 그냥 기업의 분석을 떠나서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시점이 맞습니다. 매수 타임에 왔어요. 매수 타임에 왔는데, 이 회사는 기업의 기본적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면, 기본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영업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렇죠?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동안 5년 동안 지금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 영업 손실이 안 나고 별도 재무제표상에는 이익이 나 있죠. 예, 요거는 상장폐지 실질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걸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은 분식회계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이 회사 그냥 제 예측입니다. 이건 기업의 상장폐지 실질 검사는요, 영업이익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코스닥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4년 연속 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5년 연속 손실이 되면 상장폐지 실질 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6억이 과연 진짜 이익일까? 왜요? 당기순 손실이 387억이 지금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100%는 아닌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분식회계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건 분식회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100% 확정은 아니니까요. 오해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 보면 올해도 다른 3월달, 6월달 다 손실을 지금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상 5년 연속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재무제표가 이런 상황의 재무제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매수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매수 사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은 똑같습니다. 7년 동안 손실이 났는데도 그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미래 성장 가능성과 이제 안정성 펀더멘탈이 이제 돌아온 거죠. 그것을 예측을 하고요. 1년 6개월 전부터 수많은 회원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죠. 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회원분들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고, 그분들도 다 이렇게 삼성중공업 종목을 지금 매수해서 들고 계실 건데, 이 종목은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미래의 성장을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일단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기업이 이 미래 성장 사업인데, 그죠? 국가에서도 뭐 상장폐지 실질검사 지금 요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별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이익으로 한번 돌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관리 종목 지정도 안 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요, 로봇 사업은 미래의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장폐지 실질검사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 그죠? 또는 뭐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상장을 시키는 특례 상장 등등의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요, 자본금도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328억입니다. 근데 자본은 810억이죠. 아직 현재까지는 자본 잠식에 들어간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는 미래에는 이익이 날 것이다. 이래 예상하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회사는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뭐 재무제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 방송 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주가 뭐냐면 산업용 로봇을 만든다는 것이죠.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곳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수없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정용 가사용 로봇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매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구매자,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지금 제품 생산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은 뭐냐면은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언어도 기술을 하고요. 3차원 보관, SP 라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술, 그리고 리얼타임,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인베디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또 로봇 메커니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제조 기업의 산업용 로봇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빨리, 물론 이 회사가 서비스용 로봇도 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사실은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조금은. 그러나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 로봇은 전부 다 산업용 로봇입니다. 주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죠? 구매자가 휴머노이드는 무한정인데 산업용 로봇은 그 로봇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소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거는 제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저희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휴림 로봇 대표
이사인가요? 네, 대표분으로 오너라고 하죠. 오너. 실질적인 이 오너가 실소유주가요. 김모 씨인데 조폭인 범서방파 두목에 돌아가셨죠.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자본 M&A, 자본이 없으면서 M&A를 하다가 법의 조치를 받았던 그런 경력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가 조폭과 연관이 좀 있다 이런 말들이 조금 나돌았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뭐 유관으로 확인했다든지 뭐 신문에 보도된 건 아닌데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풍문인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건지 잘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휴림 로봇은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투자용으로 나쁘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 단기 투자 욕심내다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 또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더 큰 금액이 물려버리니까 난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휴림 로봇은 세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가 현재 5년 동안 공시 자료를 우리가 봤는데 5년간 이익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본 잠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2년 정도 더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면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자본 잠식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예,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저 기업의 재무제표상 재정 상태가 굉장히 뭐 열악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런 회사가 유상증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 좀 곤란하죠. 예, 유상증자 제 같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 기존 주주라 하더라도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휴머노이드가 주력이 아니라는 거. 산업용 기계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의 기술의 일부를 보유를 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는 아니겠지만, 세 번째는 이거는 풍문입니다만은 조폭과의 연계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풍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뭐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론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용으로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내고 뭐 나오고 그러시는 거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정상적인 주식 투자에서는 다른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이 휴림 로봇보다는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로봇주를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리스크가 세 가지가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투자할 때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다들 뭐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투자할 때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제 동영상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뭐 이제 제법 선선합니다. 그죠? 낮에는 좀 더웠다가 밤에는 또 좀 선선하다가 그렇습니다. 곧 추석이기도 하고요. 좀 뭐 뒤숭숭하죠. 어쨌든 건강 환절기 때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죠. 그죠? 빨리 좋은 투자, 훌륭한 투자를 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